오늘은 아담과 이브 2편으로 아담과 이브의 도착과 에덴에서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이란시아서 74편의 요약입니다. 아담과 이브는 서기 1934년부터 따져서 37,848년 전에 유라시아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봄이 무르익어 동산의 꽃이 한창 피었을 때 도착했습니다. 아담과 이브의 몸을 다시 물질로 만드는 모든 작업은 새로 지은 이 성소의 구역 안에서 이루어졌고, 이중의 인간 형태로 그들이 다시 지어지기까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그들은 동시에 의식을 다시 찾았습니다. 물질 아들과 딸은 반드시 함께 봉사합니다. 항상 어디서나 결코 떨어지지 않는 것이 그들이 베푸는 봉사의 본질입니다. 행성 유란시아에 온 아담과 이브는 예루살렘에서 선임 물질 아들 딸 집단의 일원이었고, 함께 14,311번이었습니다. 키는 240cm가 조금 넘었습니다. 유란시아로 오려고 뽑혔을 때 아담은 배우자와 함께 실험하고 시험하는 예루살렘의 물리실험실에 고용되어 있었습니다. 1만 5천 년이 넘도록 그들은 살아있는 형태의 수정에 적용되는 실험 에너지 부분에서 지도자였습니다. 이보다 훨씬 전에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새로 도착한 자들을 위한 여러 시민학교에서 선생이었습니다. 아담과 이브는 루시퍼 반란이 있을 때 미가엘에게 끝까지 충성을 했습니다. 유란시아에 있었던 일이 자세한 내용을 담은 충분한 발표를 들었고, 그들은 싸움으로 분열된 그런 세계에서 책임을 받아들이면서 어떤 계획을 추구할 것인가 자세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에덴시아의 최고자들에게 그리고 셀빙턴의 미가엘에게 충성한다는 합동서약을 마쳤습니다. 이 예루살렘 쌍은 사타니아의 수도와 다른 곳에 자손 100명, 아들 50명과 딸 50명을 남겨두었는데, 이 아이들은 반란의 함정을 피한 훌륭한 존재들이었고, 부모가 유란시아를 향해 떠날 때 우주의 책임을 맡은 충성스러운 관리자로서 모두 임명되었습니다. 이렇게 아담과 이브는 시민들이 환호하고 성공을 비는 가운데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유란시아에서 만나게 될 모든 임무와 위험에 관하여 적절히 준비를 갖추고 충분히 가르침을 받고서 새로운 직책이 기다리는 곳으로 떠나갔습니다. 아담과 이브는 예루살렘에서 잠에 빠졌습니다. 유란시아에서 그들을 환영하느라고 모인 거대한 군중이 모여있는 앞에서 아버지 성전에서 깨어났을 때 그들은 여러 번 들었던 두 존재 반과 그의 충성스러운 동료 아마돈과 얼굴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칼리가스티아가 이탈할 당시에 있었던 이 두 영웅이 새 동산 집에서 그들을 처음으로 반갑게 맞이한 자였습니다. 에덴의 말은 아마돈이 사용했던 안돈 족속의 방언이었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예루살렘을 떠나기 전에 이 인간의 방언을 충분히 통달했기 때문에 이 안돈의 아들은 세상을 다스리는 높은 통치자가 그에게 자기 방언으로 말을 거는 것을 들었습니다. 새들을 놓아주어라, 약속된 아들이 오셨다는 말씀을 새들이 전하게 할지어다 하고 외치면서 멀리서 가까이서 모여든 그 소식을 전하는 비둘기의 회합 장소까지 그 주자들이 황급히 달려갔을 때 그날 온 에덴이 크게 흥분하고 즐거워하였습니다. 아담이 도착했다는 소식이 바깥에 퍼지자 근처에 있는 부족 사람들 수천 명이 반과 아마돈의 가르침을 받아들였고, 한편 여러 달 동안 순례자들이 아담과 이브를 환영하고
보이지 않는 아버지께 경배드리려고 에덴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깨어난 뒤에 아담과 이브는 곧바로 성전 북쪽의 큰 언덕에서 열린 정식 환영회까지 호의를 받았습니다. 자연적으로 생긴 이 언덕은 세상의 새 통치자들이 취임하는 것을 위하여 미리 확장되고 준비되었습니다. 여기서 정오의 유란시아 접대위원회는 사타니아 측의 이 아들과 딸을 환영했습니다. 아마도는 이 위원회의 의장이었고 그 위원회는 6 산기 종족으로부터 각자 대표 한 사람씩 중도자의 임시 책임자, 그리고 충성스러운 딸이자 노 족속의 대변인 아난, 그리고 동산의 설계자이자 건축자의 아들이며 돌아가신 아버지의 계획이 집행계였던 노아, 그리고 상주하는 두 생명 운반자들까지 12의 회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유란시아 관리자 회의의 책임자인 선임 멜기세덱이 행성 관리 책임을 아담과 이브에게 넘겨주는 것이었습니다. 물질 아들과 딸은 놀라시아 댁의 최고자들에게 그리고 네바돈의 미가엘에게 충성을 서약했고 반은 그들이 유란시아의 통치자라고 선포했습니다. 아담과 이브는 이때 왕같은 예복을 걸쳤습니다. 달라마시아의 기술이 세상에서 모두 사라지진 않았습니다. 직물짜기는 에덴 시절에도 여전히 유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천사장들의 선포가 들렸고 가브리엘이 방송하는 목소리가 사타니아 606번 행성에서 유란시아의 둘째 심판 점호, 그리고 은혜와 자비를 베푸는 제2 섭리 시대에 잠자고 있던 생존자들이 부활할 것을 선포했습니다. 정식으로 임무를 맡은 뒤에 아담과 이브는 그들의 행성이 고립된 것을 정말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귀에 익었던 방송은 조용했고 행성 외부와 통신하는 회로가 전혀 없었습니다. 유란시아에는 반란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행성 영주는 악한 일을 할 수 있는 힘의 대부분을 빼앗겼지만 아직도 아담과 이브의 과제를 어렵게 만들고 그리고 어느 정도 위험스럽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심각한 얼굴을 하고 꿈에서 깨어난 예루살렘의 아들과 딸은 그날 밤 보름달이 비치는 아래서 동산을 통해 거닐며 다음 날의 계획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고립된 유란시아에서 갈리가스타의 배반이 있었던 혼란에 빠진 행성에서 아담과 이브의 첫날이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들은 땅에서 지내는 첫날 밤에 밤이 깊기까지 걷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너무 쓸쓸했습니다. 땅에서 아담이 지낸 둘째 날은 행성 관리자들과 자문위원회와 함께 회의를 하면서 보냈습니다. 여러 멜기세덱과 그 동료로부터 아담과 이브는 갈리가스타의 반란의 세부 사항들, 그리고 그 반란이 세상의 진부에 미친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대체로 가슴 아픈 이야기들, 그리고 잘못된 세상사에 관한 긴 이야기였습니다. 슬프지만 현실을 바로 보게 한 유란시아에서의 둘째 날이 이렇게 끝났습니다. 셋째 날은 동산의 검열에 쓰였습니다. 사람을 태우는 큰 새 판도르를 타고 아담과 이브는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 장소 위에서 공중에서 나르는 동안에 동산의 광대한 지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에덴의 아름다움과 위엄을 가진 이 동산을 만들려고 수고한 모든 사람들에게 명예를 돌리기 위하여 풍성한 잔치를 치르면서 이날이 끝났습니다. 셋째 날 밤이 늦도록 또다시 그 아들과 배우자는 동산에서 거닐고 그들에게 닥친 문제가 얼마나 방대한가를 이야기했습니다. 넷째 날에 아담과 이브는 동산 집회에서 연설했습니다. 취임식을 거행한 산으로부터 사람들에게 세계를 회복하려는 그들의 계획에 관해 말했고 죄와 반란의 결과로서 유란시아가 빠진 낮은 수준으로부터 사회 문화를 구제하려고 추진할 여러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이날은 대단한 날이 되었고 세상사를 운영할 새 행정부에서 책임을 맡은 남녀의 회의를 위한 잔치로 끝을 맺었습니다.
다섯째 날은 임시정부의 조직에 쓰였고, 이것은 멜기세덱 관리자들이 유란시아를 떠날 때까지 앞으로 활동할 행정부였습니다. 여섯째 날은 수많은 종류의 사람과 동물을 검열하는 데 쓰였습니다. 에덴에서 동쪽으로 담을 따라서 아담과 이브는 하루 종일 호송을 받으면서 행성의 동물들을 보았고, 그러한 여러 종류의 생물이 거하는 세계의 혼란 속에서 질서를 찾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수천 가지 동물의 성질과 활동을 아담이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들은 크게 놀랐습니다. 어떤 동물을 한 번 보는 순간 그는 동물의 성품과 행동을 지적하곤 했습니다. 아담은 한 번 보고 모든 그 물질 생물의 기원과 성품과 활동을 묘사하는 이름을 줄 수 있었습니다. 이 새 통치자가 사타니아에서 가장 노련한 해부학자 중에 하나인 것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브도 똑같이 능숙했습니다. 땅에서 머무른 여섯째 날이 저물었을 때 아담과 이브는 에덴의 동쪽에 그들의 새 집에서 처음으로 쉬었습니다. 지나간 엿새는 아주 바빴고 그들은 아주 기쁜 마음으로 모든 활동을 그만두고 하루 종일 쉴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아담이 유란시아의 동물 생명을 아주 총명하게 이해한 그날의 체험은 능숙한 취임 연설과 매력 있는 몸가짐과 더불어 동산 거주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들을 너무 압도했기 때문에 그들은 새로 도착한 예루살렘의 아들과 딸을 통치자로 진심으로 받아들이려고 생각했을 뿐 아니라 대다수는 엎드려 그들을 신으로서 예배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여섯째 날 밤에 아담과 이브가 잠자는 동안 에덴의 중앙구역 아버지의 성전 근처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부드러운 달빛 아래 흥분한 남자와 여자 몇백 명이 그들의 지도자들의 정열에 넘치는 연설을 몇 시간 동안 들었습니다. 그들은 아담과 그의 배우자는 너무나 겸손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그들이 신으로서 육체의 모습을 입고 내려왔고 그들은 실제로 신이거나 아니면 경건한 숭배를 받아 마땅한 상태에 가깝다고 스스로 결정했습니다. 사람마다 존경심으로 숭배하는 태도로 절하고 겸손하게 복종하여 엎드릴 수 있도록 그 고귀한 쌍을 정오의 아버지의 성전으로 모셔오자는 제안에 모두 동의했습니다. 반은 항의했지만 그러나 방의 항의는 일축되었습니다. 반은 무리를 헤쳐나가서 아담과 소통할 수 있는 중도자의 책임자를 황급히 아담에게 보냈습니다. 이런 놀라운 소식을 아담과 이브가 들은 것은 땅에서 일곱째 날의 새벽이 가까운 때였습니다. 이 일곱째 날 아침 일찍부터 그리고 바로 얼마 전에 그들을 영접하던 산에서 아담은 신의 아들 계급에 관하여 자세히 이야기하고 오로지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가 지명하는 자들만 숭배를 받아야 한다고 사람들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아담은 그가 어떤 명예도 그리고 어떤 존경도 받겠지만 결코 숭배는 안 된다고 알기 쉽게 설명했습니다. 아담과 이브는 군중을 떠나면서 아버지의 성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너희는 이제 아버지의 보이지 않는 그 현존의 물질적 상징이 있는 곳까지 가서 우리 모두를 만들고 우리를 살아있게 하시는 그분에게 경배하여 절하라. 그리고 이 행동으로 너희가 결코 다시 하나님 외에 아무도 경배할 유혹을 받지 않겠다고 성실하게 약속하라. 그들은 다 아담이 지시하는 대로 했습니다. 사람들이 성전 근처에서 엎드려 있는 동안 물질 아들과 딸은 외롭게 고개를 숙이고 산에 서 있었습니다. 이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전통의 기원이었습니다. 언제나 에덴에서는 이 일곱째 날을 성전에서 한낮의 집회에 바쳤습니다. 오전은 육체의 개선에, 한낮은 영적 예배에, 오후는 마음의 교양에 바쳤고 한편 저녁은 함께 모여서 서로 기뻐하는 데 쓰였습니다. 이것은 한 번도 에덴에서 법이 되진 않았지만 아담의 행정부가 땅에서 있는 동안 관습이 되었습니다.
멜기세덱 관리자들은 아담이 온 뒤에 거의 7년 동안 계속해서 근무했으나 그들이 모든 일을 아담에게 넘기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가 마침내 다가왔습니다. 물질 아들들이 이 세상의 모든 일의 운영을 완전히 책임져야 할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사타니아의 천사 수종자들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연례 존재를 싣고 자정의 행성을 떠났습니다. 반과 아마돈의 이동은 멜기세덱 12명의 출발과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한동안 유란시아에서 모든 일이 순조로웠고 아담이 궁극의 에덴의 문명을 차츰차츰 확장시키는 일을 촉진하려고 어떤 계획을 세울 수 있을 듯 하였습니다. 그는 멜기세덱의 조언을 따르려고 외부 세계와 무역관계를 개발할 생각으로 공업기술을 육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에덴이 붕괴되었을 때 100개가 넘는 원시 제조 공장이 가동하고 있었고 가까이에 있는 부족들과 널리 무역관계가 수립되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아담과 이브는 진화 문명을 발전시키는데 특별한 기회를 준비하려고 세상을 계산하는 기법을 예루살렘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야만인, 미개인, 그리고 반문명화된 인간이 사는 세계에서 법과 질서를 세워야 하는 그 문제들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아담은 세계 정부를 곧게 결심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가는 곳마다 끈질긴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아담의 동료들이 동산 외부에서 일하기 시작한 순간 칼리가스티아와 달리가스티아의 저항과 그 여러 가지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몰락한 영주는 세계 통치자의 자리에서 쫓겨났지만 행성에서 완전히 제거되지는 않았습니다. 아담은 칼리가스티아에게 적대하여 그 종족들에게 경고하려고 했었지만 그의 대적이 필사자의 눈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일은 아주 어렵게 되었습니다. 에덴 사람들 사이에서도 전혀 제한 없는 개인의 자유를 부르짖는 칼리가스티아의 가르침에 빠진 사람들이 있었고 이들이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질서 있게 진보하고 발전을 위해서 최선으로 짜놓은 계획이 언제나 방해를 받았습니다. 아담은 이들과 교제하려는 계획을 중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반이 조직하던 방법으로 되돌아갔으며 에덴 사람들을 100명씩 중대로 나누고 각 중대에는 중대장 그리고 10명씩을 책임지는 부관들을 두었습니다. 아담과 이브는 군주 정치 대신에 대의 정치를 실시하려고 했지만 온 땅에 자격 있는 정보를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아담은 대의 정치를 수립하려는 수고를 포기했고 에덴의 체제가 무너지기 전에 그는 외부의 무역 및 사회 중심을 거의 100개 세우는 데 성공했으며 그것을 힘있는 개인이 아담의 이름으로 다스렸습니다. 이전에 반과 아마돈이 이들을 대부분 조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담 가족의 집터는 12.8평방킬로미터가 조금 넘었습니다. 이 집터 바로 둘레에 30만 명이 넘는 순수 핏줄이 자손을 돌보도록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획된 건물 가운데 오직 첫째 지구만 언젠가 완성되었을 뿐입니다. 이 초기의 시설을 넘어서 아담의 가족이 늘어나기 전에 에덴 계획 전부가 물거품이 되었고 그들은 동산을 떠났습니다. 아담 손은 보라 인종에 맏아들이며 그 누이와 이브손 곧 아담과 이브가 낳은 둘째 아들이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멜기세덱들이 떠나기 전에 이브는 5아이, 다시 말해 3아들과 2딸의 어머니였습니다. 그 다음에 둘은 쌍둥이였습니다. 그들은 임무 불이행이 있기 전에 아이 63명, 곧 딸 32명과 아들 31명을 낳았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동산을 떠날 때 그들의 가족은 4대로 이루어져 있었고 순수 핏줄 자손은 1647명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동산을 떠난 뒤에 땅에서 필사인간과 공동으로 낳은 자손 2명을 제외하고
아이들을 42명이나 거느렸습니다. 이것은 아담이 노 족속과 진화 민족들에게서 난 공유를 포함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아담의 아이들은 한 살이 되어 젖을 뗄 때 동물의 젖을 먹지 않았습니다. 이브는 많은 종류의 견과와 즙과 많은 과일의 주스를 손에 넣을 수 있었고 이러한 먹을 것의 화학작용과 에너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빨이 날 때까지 이브는 아이들에게 영향이 되도록 이것들을 알맞게 섞어주었습니다. 에덴에서 아담의 구역 바로 외부에는 불로 익혀 먹기가 널리 유행했지만 아담의 집에서는 익혀 먹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과일과 견과, 곡식들이 익었을 때가 먹기에 가장 적당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루에 한 번 정오 뒤에 곧 먹었습니다. 아담과 이브는 또한 생명나무와 연결된 우주 방사물로부터 직접 빛과 에너지를 빨아들였습니다. 아담과 이브의 몸은 어렴풋한 빛을 발산했지만 그들은 동료들의 관습을 쫓아서 반드시 옷을 입었습니다. 낮에는 거의 아무것도 걸치지 않았어도 저녁 때에는 밤옷을 걸쳤습니다. 경건하고 거룩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의 머리를 둘러싸는 전통적 후광의 기호는 아담과 이브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들의 몸에서 방사되는 빛은 대체로 옷에 가려졌고 머리에서 방출되는 빛만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아담 손의 후손들은 특별히 영적으로 앞섰다고 생각된 사람들에 대한 그들의 개념을 언제나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아담과 이브는 약 80km가 넘는 거리에서 서로 그리고 친자식들과 통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 생각 교환은 그들의 골 구조에 가까이 자리 잡은 섬세한 가스 구조를 이용함으로써 이루어졌습니다. 이 작용으로 그들은 생각의 진동을 보내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힘은 악의 부조화와 방해로 생각이 지배될 때 순간적으로 정지되었습니다. 아담의 아이들은 16살이 될 때까지 학교를 다녔고 나이 든 아이들이 더 어린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30분마다, 큰 아이들은 1시간마다 활동을 바꾸었습니다. 아담과 이브의 아이들이 노는 것, 온전히 즐겁고 신나는 활동에 빠져 있음을 지켜보는 것은 유란시아에서 분명히 새로운 광경이었습니다. 오늘날 종족들의 놀이와 유머는 대체로 아담의 피줄로부터 유래합니다. 아담 족속은 모두 날카로운 유머 감각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음악을 잘 이해했습니다. 약혼하는 평균 나이는 18살이었고 그때 이 젊은이들은 결혼의 책임을 지는 준비로 2년의 교육과정에 들어갔습니다. 20살에 결혼할 자격이 있었고 결혼한 뒤에 일생의 일을 시작하거나 이를 위하여 특별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후일에 어떤 여러 나라에서 신들로부터 내려왔다고 생각되는 왕족들의 형제와 자매가 결혼하는 관습은 아담 후손의 전통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동산의 첫째와 둘째 세대의 결혼 예식은 반드시 아담과 이브가 거행하였습니다. 아담의 아이들은 서쪽 학교에서 4년 동안 다니는 것 외에 에덴의 동쪽에서 살고 일했습니다. 16살이 될 때까지 예루살렘 학교의 방법을 따라서 지적 훈련을 받았습니다. 16살부터 20살까지 그들은 동산의 반대편의 여러 유란시 학교에서 가르침을 받았고 거기서 또한 낮은 학급에서는 선생으로 봉사했습니다. 동산의 서쪽 학교 체계의 목적은 사회화였습니다. 오전의 휴식 시간은 실용적인 원예와 농업에, 오후 시간은 경쟁하는 놀이에 쓰였습니다. 저녁은 사회적으로 교제를 가지고 개인의 친교를 개발하는 데 이용되었고 종교 및 성교육은 가정의 분야, 부모의 임무로 여겼습니다. 이 여러 학교에서 가르침은 다음에 관한 교육을 포함하였습니다. 첫째, 건강과 몸돌보기. 둘째, 황금률과 사회교제의 기준. 셋째, 개인의 권리와 집단의 권리의 관계.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의무. 넷째, 여러 지구 종족의 역사와 문화. 다섯째, 세계 무역을 진보시키고 개선하는 방법. 여섯째, 임무와 감정의 갈등을 조정하는 것. 일곱째, 놀이, 유머, 그리고 육체적 싸움을 대신하는 경기를 개발하는 것.
학교는 모든 방문객에게 언제나 열려 있었습니다. 관찰자는 잠시 방문할 경우에 에덴의 자유로의 입장이 허락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유란시인이 동산에 머무르려면 입양되어야 했습니다. 그는 아담의 증여계획과 목적에 관하여 교육을 받고 이 사명을 지키겠다는 뜻을 알리고 다음에 아담의 사회적 통치와 우주 아버지의 영적 통치권에 충성함을 선언했습니다. 동산의 법은 예전에 달라마시아 율법의 기초를 두었고 7항목이 선포되었습니다. 첫째, 건강 및 위생 법칙. 둘째, 동산의 사회 규칙. 셋째, 무역과 상업의 법규. 넷째, 공정한 놀이 및 경쟁 법칙. 다섯째, 가정생활의 규칙. 여섯째, 황금률을 받드는 시민 법규. 일곱째, 최상의 도덕률은 7가지 명령. 에덴의 도덕법규는 달라마시아 7계명과 거의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담 족속은 이 계명들을 지키는 여러 가지 추가된 이유를 부연 가르쳤습니다. 예를 들어 살인하지 말라는 금령에 관하여 생각 조절자가 깃드는 것이 사람을 죽이지 않는 추가 이유로 제시되었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는 누구나 자기의 피를 흘려야 할지니 하나님의 그의 모습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에덴에서 대중 예배 시간은 한낮이었고 해질녘은 가족 예배 시간이었습니다. 아담은 미리 짜여진 기도를 막으려고 최선을 다했고 효과적인 기도는 완전히 개인적이며 혼이 바라는 것이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에덴 사람들은 달라마시아 시절부터 내려온 기도와 형태를 계속해서 사용했습니다. 아담은 또한 종교의식에서 피 흘리는 희생물 대신에 땅의 열매를 바치는 것으로 바꾸려고 했었지만 동산이 무너지기 전에는 거의 진전이 없었습니다. 아담은 종족들에게 남녀 평등을 가르치려고 애썼습니다. 이브가 남편 옆에서 일하는 방식은 동산에 있는 모든 거주자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습니다. 여자는 새로운 존재를 만들기 위하여 연합하는 생명 요소를 남자와 똑같이 이바지한다고 아담은 분명히 가르쳤습니다. 그때까지 인류는 모든 출산이 아버지의 허리에서 나온다고 가정했습니다. 어머니를 기껏해야 태아를 먹이고 갓난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도구로 바라보았습니다. 땅에 있는 종족들 가운데 현명한 사람들은 보라 인종의 우선 아이들과 서로 결혼할 허락을 받을 때를 간절히 기대했습니다. 종족을 개량하는 이 훌륭한 계획이 이루어졌더라면 유란시아가 얼마나 다른 세계가 되었을 것인가. 실제로 진화 민족들이 어쩌다가 확보한 소량의 수입된 종족이 필요부터라도 엄청난 이득이 생겼습니다. 유란시아를 엿새 동안에 창조했다는 이야기는 아담과 이브가 동산을 처음 훑어보는데 꼭 엿새를 보냈다는 전통의 근거를 두었습니다. 이 상황은 달라마시아 사람들이 최초에 소개한 한 주의 기간을 거의 신성한 것으로 인가했습니다. 아담이 동산을 검사하고 예비적 조직 계획을 짜면서 6일을 보낸 것은 미리 정해진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지나다 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배하려고 7째 날을 고른 것은 전적으로 우연히 생겼습니다. 세상을 엿새 안에 만들었다는 전설은 사실 3만 년도 더 지나서 나중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 이야기의 한 특성, 곧 해와 달이 갑자기 나타난 것은 해와 달을 오랫동안 가렸던 미세한 먼지로 이루어진 짙은 우주 구름으로부터 세상이 한때 갑자기 나타났다는 전승의 기원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아담의 갈비뼈로부터 이브를 빚어낸 이야기는 아담이 도착한 것과 45만 년도 더 전에 행성형제의 유형 참모진이 온 것과 관련하여 살아있는 물질을 서로 교환한 데 관련된 수술, 천상의 수술이 혼동되어 압축된 것입니다. 세상 민족들의 대다수는 아담과 이브가 유란시아에 도착하고 나서 육체 형태를 입었다는 전통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진흙으로 사람이 빚어졌다는 믿음은 동방구에서 거의 보편적이었습니다. 이 전통은 필리핀 섬들로부터 세계를 돌아 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그 흔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많은 집단이 점진적으로 창조되었다는 초기의 관념 대신에 어떤 특별 창조 방법으로 사람이 진흙의 기원을 가졌다는 이야기를 받아들였습니다. 달라마시아와 에덴의 영향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인간의 점진적 향상을 믿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진화의 사실은 현대에 발견된 것이 아닙니다. 옛사람들은 인간이 진보하는 느린 진화적 특징을 이해하였습니다. 옛날의 그리스인은 메소포타미아에 가까이 있었는데도 이 생각을 뚜렷이 가졌습니다. 땅에 있는 다양한 종족들의 진화 개념은 안타깝게도 이 모든 것들이 뒤범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원시 부족들은 그들이 여러 가지 동물의 후손이라고 믿고 가르쳤습니다. 원시 민족들은 자기네 조상이라고 생각되는 동물을 토템으로 고르는 관습을 가졌습니다. 어떤 북아메리카 인디안 부족들은 그들이 비버와 이리로부터 나왔다고 믿었습니다. 어떤 아프리카 부족들은 하이에나로부터, 한 말레이 부족은 리모로부터, 한 뉴기니아 집단은 앵무새로부터 그들이 내려왔다고 가르칩니다. 아담 족속 문명의 잔재와 바로 접촉을 가졌기 때문에 바빌로니아인은 사람이 창조된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거기에 더 이야기를 첨가하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사람이 신들로부터 바로 내려왔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자기 민족이 귀족의 기원을 가졌다는 생각을 고수했고, 그렇지만 이것은 진흙으로부터 창조되었다는 교리와도 어울리지 않습니다. 천지 창조에 관한 구약의 설명은 모세의 시절이 훨씬 지난 뒤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모세는 히브리인에게 그렇게 왜곡된 이야기를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창조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에 이르기까지 간단하고 요약된 이야기를 제시하였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라 부른 창조자 곧 우주 아버지를 경배하라는 그의 말이 더욱 호소력 있기를 바랐습니다. 초기 가르침에서 지혜롭게도 모세는 아담의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가려고 애쓰지 않았고, 모세가 히브리인의 최고의 선생이었으므로 아담의 이야기는 천지창조 이야기와 밀접하게 연결이 되었습니다. 초기의 전통이 아담 이전의 문명을 인정했다는 것은 아담 시절 이전의 인간사에 관한 어떤 언급도 모두 지워버리려고 의도했던 후일의 편집자들의 실수로 카인이 노셋 땅으로 옮겨가서 거기서 아내를 얻었다는 언급을 없애지 못한 사실에 뚜렷이 나타납니다. 팔레스타인에 도착한 뒤에 오랫동안 히브리인은 서로가 사용한 글자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웃에 있는 필리스타인으로부터 알파벳 쓰기를 배웠는데, 이 사람들은 더 높은 크레테 문명으로부터 정치적으로 피신하여 온 자들이었습니다. 히브리인은 기원전 약 900년까지 거의 글을 쓰지 않았고, 그렇게 늦게까지 아무 글자가 없었기 때문에 몇 가지 다른 창조 이야기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빌로니아에서 포로 생활을 한 뒤에 그들은 수정된 메소포타미아 판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더 기울게 되었습니다. 유대인의 전통은 모세에 관하여 분명히 고정되었고, 그가 아브라함의 핏줄을 거슬러 올라가서 아담까지 미치려고 했었기 때문에 유대인은 아담이 온 인류의 첫 조상이라고 가정했습니다. 야훼는 창조자였고 아담이 첫 인간이라 생각했으므로 야훼는 아담을 만들기 바로 전에 세상을 만들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엿새를 보냈다는 전통이 그 이야기에 섞여 들어갔고, 그 결과로서 모세가 땅에서 머무른 지 거의 1000년이 지난 뒤에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했다는 전통이 기록되었으며, 나중에 모세가 그 글을 썼다고 위조되었습니다. 유대인 사제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은 사물의 시작에 관한 이야기의 기록을 이미 마쳤습니다. 곧 그들은 이 이야기가 최근에 발견된 모세가 적은 천지창조 이야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500년 무렵에 당대의 히브리인은 이 글을 신이 준 계시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후일의 민족들이 신화 같은 이야기를 보는 것과 상당히 비슷한 느낌으로 이 글을 받아들였습니다. 모세의 가르침이라고 알려진 이 가짜 문서는 프톨레미, 곧 그리스인인 에집트 왕의 눈에 띄었고, 그는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그의 새 도서관을 위하여 이것을 70인 학자의 위원회에게 그리스어로 옮겨기에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나중에 히브리교와 기독교의 성서에서 나중에 수집된 글 사이에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신학 체계들과 동일시되므로 그러한 개념들은 오랫동안 많은 서양 민족의 철학에 깊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기독교의 교사들은 명령으로 인류가 창조되었다는 관념을 영속하게 만들었고, 이 모두가 한때 유토피아 같이 복된 황금 시대가 있었다는 가설과 그리고 사람 또는 초인간이 타락했다는 이론을 직접 형성하도록 만들었으며, 이것은 어째서 사회가 지금 현재 유토피아가 아닌 상태에 있는지 설명을 했습니다. 인생 그리고 우주에서 사람의 처지를 이렇게 내다보는 것은 잘해야 실망을 주는 것으로서, 왜냐하면 그것이 한때 어떤 행정자들의 잘못 때문에 이를 꾸짖으려고 인류에게 분노를 쏟아낸 복수심에 불타는 신을 암시할 뿐만 아니라 사람이 진보하지 않고 오히려 후퇴한다고 믿는 생각에 근거를 두었기 때문입니다. 황금시대는 신화였지만 에덴은 사실이었고, 동산의 문명은 실제로 존재하고 또 멸망했습니다. 아담과 이브는 동산에서 170년 동안을 지냈고, 그때 이브의 성급함과 아담의 그릇된 판단을 통해서 이들은 예정된 길을 과도하게 벗어났으며 급속히 자신들에게 재난을 가져오게 만들고, 그 다음에 온 유란시아에 발전하는 걸음을 극도로 늦추었습니다.